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뭔가 인생에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인생의 노잼 시기를 내가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요즘에 좀 힘이 없다 할 때 보시면 좋을 넷플릭스 추천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지가 퉁퉁 튀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화부터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굉장히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까지, 그리고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영화까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일상에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첫 번째 영화는 굿모닝 에브리원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좀 힘이 없거나 좀 지칠 때, 에너지를 좀 받고 싶을 때 여러 번 돌려본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레이첼 맥아담스예요. 말해 뭐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웃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막 받을 수 있는 그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꺼놓고 그냥 이 레이첼 맥아담스만 보고 있어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레이첼 맥아담스가 원래 지방에 있는 그런 방송국 PD로 일을 해요. 근데 친구도 안 만나고 사생활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하다가 남자를 만나게 돼도, 소개를 받게 돼도 일 얘기만 계속 하다가 남자가 도망가 버리는 그럴 정도로 일에 엄청 빠져있는 워커홀릭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서 다른 방송국에 취직을 하면서 이제 겪는 그 에피소드를 다룬 건데, 이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뭐가 있냐면, 레이첼 맥아담스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승진하는 줄 알고 갔는데 해고당했고 막 이러면 진짜 막 멘붕에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레이첼 맥아담스는 짐을 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아,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되지,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그날부터 바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돌리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고 이게 영화일 수도 있지만, 아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렇구나 이런 에너지를 받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새로 옮긴 방송국도 거의 뭐 폐지가 되기 막 일보 직전인, PD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답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게 된 거예요. 레이첼 맥아담스는 그때도 내가 그럼 몇 %까지 올리면 되냐, 이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 새로운 시도를 보면서 엄청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시도를 되게 즐기고 그 과정을 되게 즐겁게 즐겨요. 뭔가에 빠져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의 매력과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된 그런 영화였어요. 두 번째는 줄리 앤 줄리아입니다. 이 영화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목 그대로 줄리하고 줄리아 이 두 분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줄리는 8년 정도 소설가 준비를 하다가 그 소설가가 잘 안 되면서 말단 공무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성에 좀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막 친구들은 되게 잘 나가고 엄마도 뭔가 전화해서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삶에 좀 즐거움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의 권유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줄리아라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되게 전설적인 셰프로 통하는 그 셰프의 레시피들을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해가면서 500 몇 개를 하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레시피를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줄리아는 남편이 외교관이어서 같이 프랑스 파리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먹을 걸 좋아하지, 내가 요리를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리 학교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셰프가 되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줄리아 캐릭터가 진짜 너무 매력이 있어요. 일단 르꼬르동블레에 들어가서도 전문반이니까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기도 죽지 않아요. 거기에서 막 할 얘기 다 하고 막 소리 크게 해서 웃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캐릭터도 되게 사랑스럽고 매력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줄리 캐릭터가 본인 직업에서 조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취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좀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노잼인 우리한테 하나의 팁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제 인생에 한 길을 연 기회를
재미를 얻게 된 거기 때문에 공감을 좀 많이 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도 현실이 좀 재미가 없고 현실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 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블로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인스타그램도 좋고 그냥 기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력이 되고 활기가 생기고 좀 그렇잖아요. 뭔가 재밌는 걸 해볼까? 라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인생이 노잼이라면 이 영화를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무거운 영화 3편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조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한성실합니다. 아주 막 거의 뭐 정면 돌파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성질이 멋져요. 뭐랄까 뭔가 좀 걸크러쉬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느낌으로 보자면 팔자가 진짜 다이나믹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남편이랑도 이혼을 했는데, 조이의 남편도 변변치 않은 생활로 이혼을 했는데 그 집 지하실에서 삽니다. 아기가 둘이나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에서도 가장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댈 구석 하나 없고 내가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런데 내 인생은 너무 팍팍하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발명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인상이 깊었던 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주인공이 되게 잘 나가고 잘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 주인공이 약간 위기를 맞고 시련을 맞을 때 내가 너를 과대평가했어, 아니야 너는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조이를 깔아뭉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막 잘 나가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할 때는 주변에서 그래 난 너 잘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뭔가 좀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그래 내가 그때 위험하더라니, 그때 내가 너 회사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조이도 이 얘기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되게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 무의식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인지 내가 나를 믿고 계속 추진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팍팍하다 싶을 때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언니도 엄청 멋있습니다. 셀프메이드 마담 CJ 워커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4부작이에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데 영화라기보다는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시리즈는 4회밖에 되지 않았고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정말 영화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봤던 시리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진짜 잘 지었어. 진짜 셀프메이드예요. 내 길을 내가 정말 셀프메이드해서 내가 만든 그런 영화거든요. 이 주인공이 원래 세탁부로 일을 해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던 차에 에디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요. 근데 이 에디가 발모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세라, 이 여자 주인공이 세라거든요. 세라가 발모 치료를 받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믿게 되면서 내가 이거를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에디 입장에서는 세라가 흑인이고 예쁘지 않기 때문에 내 브랜드를 망친다고 생각해서인지 판매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세라가 판매를 못하게 하면 셀프메이드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겠다 해서 이 발모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무엇보다도 위기가 기회가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막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진짜 많이 듣는데, 사실 위기가 되면 그냥 위기지 이게 기회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몰이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이걸 기회로 삼는, 교과서적이지만 깨닫게 되는, 한 번쯤은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라서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진짜 안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안 보신 분 계시면 진짜 봐야 돼. 이 영화는 여러 번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막 말랑말랑하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진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예요. 윌 스미스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산 의료기기인데 한 대도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여기에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턴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가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화장실로 아들이랑 둘이 가서 휴지를 막 이렇게 깔고 아들을 눕혀가지고 이렇게 재워요. 근데 화장실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노크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의 귀를 막으면서 윌 스미스가 굉장히 많이 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 같이 울었어요. 이 영화에서는 그냥 남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절실함, 절박함, 이 동기부여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메시지를 정말 크게 나타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되게 팍팍한 현실이고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힐링이 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윌 스미스가 아들을 대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이의 눈에 맞춰가지고 대화도 되게 잘해주고 화장실에 가서 뭐 자야 된다거나 어디 힘든 상황에서 뭐 자야 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아들한테 되게 위트 있게 재미있게 대해주면서 정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되게 많이 돌봐주는 대화들이 많이 나와요. 윌 스미스가 아들을 대하는 이 대화나 얘기 이런 엔딩 장면들이 힐링까지 주는 그런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안 보신 분 계시면 진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두 영화를 더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 두 영화는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타임킬링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에밀리 파리에 가다입니다. 이 시리즈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잘생긴 남자 배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즐거워요. 제목 그대로 에밀리가 파리에 있는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막 열심히 생활을 하고 파리지앵들이랑 친해지고 이런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인데 굉장히 판타지스럽습니다. 일단 파리가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그것만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빵이 진짜 맛있다. 파리 가면 진짜 빵이 맛있거든요. 파리 바게트 죄송합니다. 그것만 똑같고 로망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파리에 갔다 온 것보다 더 파리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드라마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 에밀리의 룩도 정말 예쁘고 약간 상투적이고 좀 식상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걸 무시 못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리에서도 별로 좋게 보지 않는데요. 왜냐면 에밀리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다 프랑스 사람들인데 불어를 에밀리가 한마디도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다 영어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왔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말은 배우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너무 다 잘하고 서울이 엄청 막 깨끗하기만 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서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인의 로망을 프랑스에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눈이 되게 즐겁고 프랑스에 다녀온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는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을 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쇼 프로그램인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셀링 선셋입니다. LA 비버리힐즈 이쪽 서부 쪽에 굉장히 큰 부동산 회사에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그 중개인들의 스토리를 담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모델 같아요. 예뻐야 들어가나 봐요. 여기는 엄청 예쁘고 진짜 막 쭉쭉 빵빵 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르는 매물들이 뭐냐, 그냥 집이 아니고 저택, 막 집에 수영장 기본 보면 막 밑에 막 쫙 뷰 막 보이고 막 집 엄청 크고 막 그런, 아시죠? 정말 말 그대로 저택, 그런 저택을 매매를 하는 회사에서 이제 중개인들의 얘기를 다룬 건데, 물론 거기에서도 본인의 집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뭐랄까 여자들끼리의 뭔가 갈등, 여자들끼리의 험담, 그런 얘기가 사실 주된 포커스이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십거리처럼 볼 수 있는 시리즈이기는 하거든요. 이 서부, 미국 서부 특유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서부 특유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그냥 얘네들 왜 싸우는 거야 오늘은, 두 편 전에 쟤랑 싸우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재미있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7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최애 작품이 어떤 거였는지 너무 궁금해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영화를 봐도 힘이 안 나고 뭔가 요즘에 내가 나 같지 않고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고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병원이나 상담소나 이런 데를 찾아가 보시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저도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막 힘을 내야겠다 하기도 하고 그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한테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같지 않은데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 영화 봐봐. 일단 영화 보시고 그래도 도움이 안 된다 싶으시면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소에 가서 약을 드시면 정말 빠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금방 나으니까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